안녕하세요. 6월 25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비밀 채팅 검색창,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김태성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오늘 양적 혼조세로 마무리는 했지만 그렇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초로 처음으로 3,300선을 넘어섰어요. 네. 이렇게 의미 있는 날인 만큼 전문가님도 기분이 좋으셔서 직접 또 바쁘신 와중에 스튜디오에 출연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네.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역사적인 포인트를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이 말에 많이 공감은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3,000포인트, 3,100포인트, 3,200, 3,300 올라가는 건 아마 다들 알 거예요.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올해 1분기 그리고 6월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수는 갑니다. 하다가 3,000포인트 왔고요. 또 거기서 설마 여기서 3,200 갈까? 하다가 지금 보면 3,300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3,300포인트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 예전에 지금 코스닥이랑 코스피 거래대금 하단 보면요. 올해 1분기보다 거의 뭐 많이 줄은 거를 여러분들도 눈으로 느끼실 거예요. 특히 이제 개별 종목들이 많은 중소형주들이 많은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거래대금이 작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네. 과거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전 일인 것 같은데 작년에 4월, 5월, 6월 지수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났죠? 빚을 내서라도 오늘 주식해야 된다. 빚을 내서라도 지금 삼성전자 사야 된다. SK하이닉스 해야 된다.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서도 빚을 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빚을 내서 시장에 돈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 거래 대금이 굉장히 풍부했던 시장이다 보니까 반도체도 사고 전기차도 사고 제약바이오도 사고 5G도 사고 안 산 섹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만큼의 거래 대금이 올해 1분기, 2분기 현재 지금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부 종목군들, 특히 지수에 조금 영향을 많이 주는 시총상위 몇 종목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을 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종목들을 한 번에 상승을 시키기에는 굉장히 한계점이 있었던 시장이다. 그래서 포인트로 보면 착시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네, 코스피 지수의 포인트로 보자면 우리나라 지수가 굉장히 강했던 우리나라 뭐 시장 지수는 굉장히 좋았던 그러한 모습을 보이나 질적인 내용을 보면 그다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같은 시기에 너무 이제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소외감이 곧 투기로 변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이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냉정하게 본인들의 포트를 좀 돌아봐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을 갖고 있다면 매수가 기준으로 조금 빠졌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충분히 수익권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잘 참으셔야 올해 하반기에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잘 참았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싶어서 손절하는 순간 손절한 종목은 오르고 새롭게 진입한 종목은 아마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에서 나온 저의 이제 상황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들어보시고 공감이 가신다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포트 열어보시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 실적이 정말 좋은데 밀린 건지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빠르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무엇보다도 스마트해진 투자자들이 많아진 지금 시점에 남들보다 조금 부지런해야지만 올해 하반기 저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상 전문가가 오늘 우리 시장 정리를 해주시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또 세워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처음으로 3,300포인트를 넘었지만 거래 대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소외감을 받을 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전문가님 말씀처럼 장세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파란색일까 고민하시는 분들 우리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도움 받으시면서 계좌를 빨간불로 물들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실적 위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원래 코스닥 시장 코스닥 지수도 상승권에서 머물다가 장 막판에 하락 전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향이 어쩌면 어느 정도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장 막판에 급락세가 영향을 준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네. 오늘 정부가 국내 치료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효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룹주들 장 막판에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셀트리온 그룹주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굉장히 좀 아쉬운 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예요.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국민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차트를 좀 보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셀트리온이 오늘 장 후반부에 좀 많이 밀렸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면 딱 2시 30분이에요. 잘 흘러가던 주가가 2시 30분부터 급격하게 밀리면서 나온 뉴스는 뭐냐? 방금 앵커님이 짚어주셨죠? 현재 이 레키로나라고 하는 치료제가 이 코로나19 변이 델타 바이러스에는 효능이 없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뉴스를 보고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레키로나 자체가 코로나19 델타 변이 때문에 만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만든 레키로나였다면 당연히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왜?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없으면 이거는 잘못 만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뭐가 문제냐? 자, 레키로나는요, 변이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코로나19. 그러니까 원래 지금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만든 치료제이고 또 이제 코로나19 이 치료제로서의 효율성이 이미 입증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에는 효능이 없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밀린다? 저는 이거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패닉셀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분위기에 좀 휩쓸려서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뉴스에 좀 매도를 먼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뭐 물론 제가 지금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더라도 주식은요. 다수의 방향성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겁을 내고 좀 미리 도망쳤기 때문에 오늘 하락을 피할 수 없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뉴스를 좀 잘 해석해야 되는 저는 그 능력도 지금 투자자분들이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 뭐 레키로나 뭐도 다행스럽게 저는 내일 모레가 주말인 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이 뉴스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떴다면 고민을 조금 더 해보지 못하고 시장이 또 열렸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는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 네. 투매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예, 주말 앞두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는 또 한편으로는 저는 냉정하게 또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레키로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나온 이슈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기회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셀트리온과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어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라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쳐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스코넥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자, 에스코넥. 자, 지금 차트를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죠? 네, 수요일 날 갑작스럽게 마이너스 20%가 빠집니다. 그런데 왜 빠지는지 시장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장마치고 나서 보니까 무슨 이슈가 있었냐? 특별 레포트에서 엑스코넥이라고 하는 기업이 원래 힌지라고 하는 접히는 네. 모바일에 들어가는 부품이거든요. 즉 이제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이것을 원래 고객사에다가 납품을 하지 않는 그러한 뉘앙스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엑스코넥과 함께 이 힌지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3군데 혹은 4군데 정도 돼요. 그런데 특정 한 군데에서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레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투자자분들, 갖고 있었던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엑스코넥 힌지 생산해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납품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기보다는 실적이 나빠지겠네? 그러면서 이제 투매를 부르는 그러는 패닉 세일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뉴스와. 그래서 이 뉴스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지금 이 투자자들이 빠르게 길러야 하는 스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스스로 그걸 하기 어렵다면 저희가 이제 계속 노란톡 메신저에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제가 만약에 노란톡 메신저에 들어오셨으면 아마 전달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저희 앵커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건데 핸드폰을 켜시고 노란톡 메신저로 빨리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급락이 나왔던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정부가 레키로나가 변이 바이러스의 효능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장 막판에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애초에 이 레키로나 치료제는 변이 바이러스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님은 크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음 장이 열릴 때까지 이 이슈에 대해서 잘 해석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혼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도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시고요. 또 오늘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 반면에 정부가 오늘 하반기에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3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상승한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신풍제약도 14% 넘는 급등세 보였고요. 또 경구용 치료제 개발 중인 바이오리더스도 급등했고 제넥신도 강세를 보였어요. 치료제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당연히 뭐 치료제 쪽으로 이제 가는 흐름이 맞죠. 일단 뭐 전체적으로 코로나19의 테마에도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분명히. 네. 처음에 이제 마스크하고 손세정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당연히 알고 있다시피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을 필두로 하는 또 이제 진단키트가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백신이었죠. 지금 대다수의 뭐 백신 관련 기업들이 한번 큰 시세를 냈었습니다. 뭐 스푸트니크 혹은 뭐 모더나, 화이자 관련한 정말 어려워요, 이 제약이. 아무튼 이 백신 관련주들이 한번 시세를 냈고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보면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제 치료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테마의 힘이 이제 마지막 이제 정점에 지금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료제 관련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예요. 백신보다 더 아마 오래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관련주들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약바이오 그 일부 종목군들 뭐 제넥신이 오늘 그래도 바닥권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제넥신도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오히려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어찌되었든 그게 맞든 안 맞든 간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기업들이 더 큰 수혜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료제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마스크, 그다음에 진단키트, 백신 순으로 관심이 쏠리는 섹터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치료제 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제넥시는 우리 전문가님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본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요. 치료제랑 진단키트도 요즘에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급증하면서 네. 진단키트가 다시 부각을 받았잖아요. 진단키트 쪽이 좋을까요? 그럼 치료제가 좋을까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진단키트도 계속 오를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를 네.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신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매도를 할 수 있는 혹은 수익권에서 좀 탈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의 테마의 흐름상 진단키트가 더 이상 또 과거에 굉장히 잘 나갔던 그 가격대를 넘어서기에는 어렵다. 뭐 물론 이 델타 변이의 이 확산성이 굉장히 지금 큰 상황이긴 하나 그래도 예전보다 다른 점은 뭐냐면요. 진단키트를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표적으로 시젠이 공급을 했고 예를 들어서 한 개를 팔았을 때 1,000원에 팔았다면 이제는 한 군데에서만 이 진단키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 군데에서 진단키트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내 거를 더 팔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좀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과거보다 진단키트를 판매하는 가격도 많이 내려갈 거고 판매하는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 영업 이익률 자체도 내려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거에 굉장히 좋았던 실적 그 이상의 실적을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코로나19 발발했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단키트 관련주 빼고 다 내렸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진단키트주만 오르고 다 내리지 않죠. 진단키트주도 오르면서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도 올라요. 그만큼 이제는 우리나라 시장도 그리고 투자자도 학습 효과라는 것을 이미 한번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진단키트주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없는 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권이신 분들은 그냥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매수를 해서 손실권에서 머물러 계시는 분들은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계속해서 축소를 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제 이야기가 100% 맞다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제 이야기가 무조건 맞으니까 빨리 진단키트는 매도를 하세요 이 이야기는 아니에요. 시장에는 어차피 뭐 중간중간 굉장히 돌발적으로 변화를 많이 하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진단키트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연속성 있게 보여주기에는 어려운 바 오히려 치료제, 백신 저는 이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강세를 보이는 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전보다 진단키트 만드는 업체들이 더 늘어나면서 이제 단가 인상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쟁력이 준다는 점 포인트로 또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보유자분들은 어느 정도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아보고 진단키트 쪽보다는 치료제나 백신 쪽으로 이동을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섹터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고 자세하게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이슈됐던 또 다른 섹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이 코로나19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면세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들 보면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신세계 이렇게 일제히 다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롯데쇼핑까지도 1% 넘는 상승세를 보였네요. 전문가님, 면세점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좋죠.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섹터 자체가 좋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원픽을 좀 꼽아보자면 결국엔 호텔신라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호텔신라는 크게 두 가지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그 숙박업 그리고 두 번째 면세업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숙박업은요 지금 예약을 못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그래요. 저도 이제 휴가철이 다가옴으로써 이것저것 예약을 해보려고 들어가 봤더니 뭐 단기적인 예약도 이미 꽉 차 있고 또 중기적인 예약도 이미 뭐 예약할 데가 없을 정도로 맥스로 지금 차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수 여행객들은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숙박업에서의 매출은 굉장히 지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면세 관련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게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지금의 이 컨택 관련주의 컨셉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실적은 안 나와요. 대신에 앞으로 실적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들이 많이 올랐죠. 항공주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우리가 해외로 놀러 가나요? 아니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쉽게 놀러 오나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항공주에 관심을 가졌냐면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대감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호텔신라에서 이 발표한 실적의 점유율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지도 않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여행 오지도 않았는데 면세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 시내 면세점의 외형 성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공항에 가서 여행할 때만 이제 면세 쇼핑을 하는 거라고 이제 알겠지만 시내 면세점을 오픈이 되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과거에는 관광객분들이 정말 다수가 와서 화장품을 샀던 문화라면 이제는요. 따이공들이라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대표로 한 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다 사가는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요청하는 물건을 또 한 명이 그냥 다 사가는 즉 여행 관광객의 이제 수가 뭐 직접적으로 연간은 있겠죠. 연간은 있겠지만 그래도 한두 분의 소수의 다이공이 와서 이 화장품 매출을 이뤄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관광객의 이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것이 가장 지금 중요한 포인트. 이건 뭐냐면 정말로 이제 우리가 백신도 다 맞고 뭐 글로벌 다른 나라들도 백신을 다 맞아서 이제 자유롭게 왕래가 진행되면요. 당연히 진행되기 전부터 이미 실적이 좋은 호텔신라예요. 근데 만약 그것까지 진행이 된다면 지금 실적에 더 좋은 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에 저는 어제 조정 그리고 오늘도 다행스럽게도 많이 안 올라왔어요. 호텔신라. 그래서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제가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레포트가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이제 한번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종목분들이 거의 52주 신고가 아니면 역사적 신고가 그 부분인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안 올랐습니다. 자, 월봉을 한번 볼까요? 많이 안 올랐어요. 많이 안 올랐다는 건 뭐냐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전고점, 역대 고점까지 아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폭들이 굉장히 높기에 저는 호텔신라 지금 위치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면세점 관련주들 중에서 원픽은 호텔신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호텔신라가 숙박업과 면세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계속해서 좋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도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근데 이렇게 면세점 쪽 매출이 좋게 나왔으면 소비 관련해서도 이제 방향이 좋을 거 아니에요, 흐름이. 그렇죠. 화장품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 그룹주들이 어제는 좀 악재가 나왔었죠. 악재 나오면서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화장품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화장품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아모레 퍼시픽 당연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가장 크게 차익 매도 물량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남성분들은 공감 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크게 공감되지는 않으나
그래도 이제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그 전보다는 화장을 또 이제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연히 이제 그러한 부분이 뭐 우리나라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제 동일한 부분이라서 그에 따라서 이 소비는요 자연스럽게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소비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화장품 제품이 지금보다는 더 잘 팔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폭발적인 뭐 갑자기 다이나믹한 실적의 상승은 기대를 하긴 어려워요. 갑자기 안 쓰던 화장품을 코로나 끝났다고 갑자기 쓰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이나믹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는 실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화장품주들 그동안에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 저는 지금 위치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중에도 하나가 있는 게 에이블CC라는 종목이에요. 어제 조정 크게 받았었죠, 조정을. 네, 어제 네. 조정 굉장히 크게 받았는데 저는 조정 시에 노란톡 저하고 같이 하신 분들한테는 에이블CC 우리가 매매를 하자. 어제 1차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차 매수를 하기도 전에 오늘 벌써 어제 하락분을 모두 되돌리는 그런 상승세가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정 시마다 결국 이 화장품 포함, 면세 포함, 항공 포함, 컨택 관련주들은 여전히 메리트 있다. 메리트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실적이 이 정도 나왔는데 앞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운 또 활동을 하게 된다면 관련주들이 실적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은 조정 시에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화장품주뿐만 아니라 항공주나 면세점주 이런 소비 관련 종목들은 조정 시에 매수하면서 꾸준히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재원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조금 전에 근데 전문가님 면세점주 종목들을 네. 살펴봤을 때 신세계가 있었잖아요. 네. 신세계는 또 요즘에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인수전 이베이코리아를 3조 4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는 이슈도 있었고요. 네. 지금 또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휴젤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세계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의 주가를 제가 알면 그건 좀 어려운 그죠? 질문이었죠. 네, 일단 뭐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갑자기 말문이 턱 막혀서 네, 말씀을 네, 드려보면 제가 쉽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네. 사실 이베이코리아 인수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신세계 결국 SSG닷컴이 그래도 굉장히 유명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온라인 매출, 그러니까 온라인 매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함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 자체가 거의 뭐 2위, 3위 정도 순위로 확 올라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매출에 굉장히 호재인데 문제는 뭐냐면 인수 자금을 이제 단기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죠. 뭐 한 번에 일시불로 내진 않겠죠. 수년에 걸쳐서 어떠한 계약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지불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수년에 걸쳐 내든 지금 당장 내든 간에 그 금액은 굉장히 큰데 그걸 내야 된다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신세계. 그래서 조정이 저는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지만 지금 위치에서의 매수는 자칫 좀 너무 이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세계라는 기업의 주가가 지금부터 이제 빠진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빠진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뭐 신세계가 그럼 앞으로 실적이 좋지 않다 그건 아니지만 단순히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33만 원 위로 올라오면 사는 게 더 좋다. 아니면 기다릴 거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정이 뭐 27만 원대까지 나오면 그때 사보는 전략. 지금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죠. 분명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돈 쓸 거 생각하면 재무제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 네. 그런 게 이제 나올 수 있어서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베이코리아 인수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 자금에 대한 부담이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진입하실 때는 좀 27만 원대까지 눌렸을 때 공략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전문가님, 근데 이렇게 네. 이베이코리아 인수 때문에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세계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직접적인 이마트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이마트에 투자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둘 중에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이마트냐, 네. 신세계냐? 네. 그 기업이 그 기업이에요. 그죠? 그 기업이 그 기업인데 네. 정말 예리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마트 트레이딩을 했을 때, 그냥 매매를 할 때 신세계를 할 거냐, 이마트를 할 거냐. 저는 지금 차트를 이마트의 차트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모양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모양. 그리고 신세계 한번 볼까요? 신세계의 모양. 자, 거의 비슷한데 최근에 조정폭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신세계는요, 밀렸다가 많이 회복하지 못한 상황. 자, 이마트를 한번 볼까요? 밀렸지만 그래도 빠르게 회복한 상황.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신세계는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밀렸다가 많이 회복을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마트는 가격적으로 밀리기 전으로 바로 올라왔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두 종목 중에 우선은 투자 심리 자체가 이마트가 조금 더 강하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두 종목 중에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한 종목을 공략을 한다? 그러면 이마트가 우선순위.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이마트와 신세계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대응 전략을 주셨습니다. 신세계보다 현재 이마트가 차트 흐름상 더 접근 가능하다, 좀 매력적인 위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세세하게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 쪽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이제 또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이 예산안 협의했다는 소식에 수혜가 되는 오늘 경기 민감주들이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이쪽 섹터는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인프라 투자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맞을까라는 저는 고민도 사실 해요. 네. 왜냐하면 인프라 투자 이 승인이 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금액 기준이거든요. 네. 만약에 승인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1조 원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막 나돌아요, 시장에. 그런데 만약 승인을 했는데 1조보다 2배 많은 2조 원의 인프라 투자를 한다 그러면 관련주들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겁니다. 왜냐?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조 원이라고 하는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럼 기대감에 우선 기업들이 올라요. 그리고 나서 2조 원에, 그러니까 2배에 달하는 금액이 아닌 그냥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정부에서 앞서 좀 예측한 대로 1조 원 금액 승인이 딱 되면 오히려 차익 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네. 그러한 상황이 저는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프라 투자 관련 수혜주를 찾기보다는요. 지금은 종목별로, 섹터별로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를 대표적으로 보면 철강, 정유화학, 그리고 이제 자동차 이렇게 들 수 있는데 철강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종목군들이 그럼 뭐는 좋고 뭐는 안 좋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인프라 투자 금액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2배, 3배 이상 나온다면 속도는 다 똑같이 빠르게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한 만큼의 인프라 투자만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에 거래 대금이 많은 상황이 아니라서 한 번에 다 올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일부 몇 종목들만 올려야 되는데 그중에서 순서를 좀 따져보자면 자동차 산업이 우선은 가장 선두에 있다. 그러면 정유화학은 안 가냐? 철강은 안 가냐? 제가 앞서 말했죠. 안 간다라는 게 아니고 속도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철강 가격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좀 밀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좀 밀렸다고 해서 앞으로 밀릴까요? 아니에요. 앞으로도
결국엔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단가의 가격 인상은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수요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하거든요. 중국에서 철강 가격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이 배출되는 게 탄소라 그래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탄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도 예전처럼 철강을 많이 생산을 못합니다. 탄소 배출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철강 관련해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중국이 예전보다 많이 생산하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판매 단가, 원자재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그냥 원자재 간대. 그래서 한 번에 우르르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요. 원자재도 원자재 나름대로 구리면 구리, 동이면 동.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철강이면 철강, 정유면 정유. 어떠한 원자재든지 간에 종목별로의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열심히 분석을 하시고 지금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예전 같으면 인프라 투자, 수혜주 대표적으로 뭐뭐뭐 있으니까 얘네들 이 섹터들 굉장히 좋을 거예요라고 이제 아마 저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기대감이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서요. 그 중에서 하나 혹은 두 개로 압축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분석해야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고 인프라 투자 다시 본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인프라 투자 관련한 종목군도 돌아가면서 오르겠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건설주. 네, 건설주를 가장 원픽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대표적인 거는요, 진성TC, DY 파워, 막 이러한 종목군들인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왜 그러냐면, 미국의 밥캣이라든지, 혹은 두산인프라코라든지, 건설 부품을 만들어요. 그러한 종목군들의 인프라 이야기 나오면 좀 많이 올랐는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섹터를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중장비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보다도 우리나라만의 인프라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할 수 있는 게 철도를 까는 거 혹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거 그중에서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주택 공급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주들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는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됐고요. 또 예상보다 규모가 커야 시장이 상승할 거라는 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은 미국 인프라 투자 예산안이 기존 2조 5천억 달러보다 줄어든 1조 달러 수준으로 알려진 것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프라 투자 관련 수혜주를 찾기보다는 앞으로 움직일 섹터를 먼저 찾아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김태정 전문가는 건설주를 가장 좋게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건설주 안에서도 어떤 종목에 접근을 해야 될지는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면 도움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지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슈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바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해드렸던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라테크고요. 매수가는 13,05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유라테크 자동차 부품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골든크로스 종목이라고 알려지면서 6월 15일에 시세를 크게 낸 적이 있네요. 네. 그래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행히 질문자님 매수가가 오늘 종가랑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오늘 대응 전략 부담 없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유라테크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사실 유라테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본업의 지금 가치, 본업의 성장성, 본업의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정치 테마 관련해서 조금 더 밀접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뜨겁죠.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많은 정치, 정책 관련주들은 돌아가면서 저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라테크도 뭐 특정 정치인 혹은 특정 지역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선뜻 누구의 관련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정치 테마 관련주들은 저는 다 동일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 분할 매수 그리고 단발 슈팅 시 매도. 이게 뭐냐면 만약 삼성전자 혹은 현대차, 셀트리온 이러한 종목을 살 때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전체 계좌의 비중 10%, 15%, 20%를 한 번에 샀다면 정치 테마주들은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요. 뉴스 헤드라인 하나 혹은 어떠한 찌라시성 뉴스의 하나 뭐 굉장히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전체 계좌의 10%가 넘지 않는 물량만큼만 분할해서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현대차 이 종목군들은 수익이 나더라도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면 더 가져가보는 중기 장기 투자가 가능해요. 그런데 단발성으로 이렇게 정치 인맥 관련해서 이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요. 이게 더 상승할 것인지 이게 갑자기 내려갈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매수도 분할 매수, 매도도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분할 매도 전략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유라테크라고 하는 기업의 본업이 뭐 좋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본업보다는 테마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 유라테크를 포함해서 다수의 이제 정치인 테마 관련주들은 그렇게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책 테마주들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치인 일부 특정 사람과의 인연이 있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분할 매수 그리고 상승 시에 최대한 분할 매도해서 빠른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정책 테마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책은요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그죠? 정책 관련해서는 어느 대선 후보자가 됐던지 간에 갖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가장 첫 번째 뭐 있죠? 부동산 값 잡는 거, 주택 공급. 그죠? 이거는 어느 후보자가 나와도 동일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자, 네. 어느 후보자가 나왔는데 지금부터 집값을 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높아진 집값이 문제이라서 이 높아진 집값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공약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게 가장 그게 가장 이제 밀접하게 반응이 되는 게 바로 건설주. 그래서 이제 건설주들을 정책주로 봐야 되고 이제 또 두 번째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느 때나 빼놓지 않고 나와요. 이번뿐만이 아니고 저번에도 그랬고 저저번에도 그랬고 근데 올해는 아마 이 저출산 관련주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이 산하 제한 폐지 검토를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중국도 너무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고 또 이제 그러한 사회적 이슈가 많기 때문에 올해 아마 저출산 관련주들도 충분히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 항상 이 대선 앞두고 뭐가 문제였냐면 임금, 최저임금. 예, 최저임금 관련한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또 뉴스가 나오면서 이벤트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대선 후보자가 나오더라도 할 수 있는 정책주들은 매수를 해서 굉장히 오래 끌고 갈 수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치인 관련주들은 웬만하면 최대한 상승이 나오면 수익을 확정을 짓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유라테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본업보다는 지금 정치 테마주로 이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정치 테마주 중에서 인물 관련한 종목들의 전반적인 대응 방법을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세워주셨습니다. 조정 시에 일단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고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때마다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 챙기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기가 아닌 꼭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월요일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다면 꼭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한 가지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이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문가님은 좀 변동성이 크니까 위험해서 좀 피하자라는 입장이신가요? 해야죠. 해야 된다. 5년에 한 번 오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네. 대신에 하긴 하되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네.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대선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겪어보신 분들은 지금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패턴이 좀 일정하게 있어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서로 각 후보들 간에 자기를 더 돋보이기 위한 헐뜯기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그게 사실이 됐든 사실이 아니게 됐든 관련주들이 오르고 내리고가 반복이 되는데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치 정책 관련 테마주들은요. 제가 이제 보통 이러죠. 가는 종목을 사는 게 더 좋을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러한 인맥 테마주, 정치 정책 테마, 대선 테마는요.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다. 무엇보다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오면 그 종목들을 이제 붙어서 사는 게 아니고요. 급락이 나오거나 조정이 심하게 나오면 그 종목을 모아가시는 게 저는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만약에 정치인 테마를 한다? 특정 후보 A, B, C, D가 있어요. A 일부, B 일부, C 일부 이렇게 사는 건 저도 찬성이에요. 그런데 이 특정 정치인 A에 관련한 종목군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A가 돋보일 때는 B, C, D가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B가 돋보일 때는 A와 C, D 후보자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들만의 관련 테마주들을 서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 좋지만 동일한 후보자의 관련주들을 한 포트 내에 담는 것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 테마 관련주들보다도 결국엔 정책 테마주들이 대선이 끝나도 더 가요. 대선이 끝나도 더 가요. 자, 실예로 들어보면 미국도 그랬어요. 뉴딜 때문에 관련주들 올랐죠. 네. 당선되고 뉴딜이 더 갔어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관련 인맥 테마주들도 물론 움직일 건데 정책 테마주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는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이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닌 만큼 대선 테마주들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인물 쪽보다는 정책 쪽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여기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바람에 이제 시간이 좀 네. 모자르네요. 오늘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시는 종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네. 저는 오늘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왔어요. 네. 5G 관련 기업인데 네. 제가 이제 5G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요. 이 5G가 그동안에 소외받았다? 단순히 그 이유보다는 네. 트레이딩을 했을 때 가장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5G가 총 3종목이 있습니다. KMW, 그리고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자, 제가 언제부터 이야기를 드렸냐면 딱 한 달 반 전부터 관련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시점이 뭐냐면 5G가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대한강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대다수의 종목들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이미 큰 시세가 난 상황. 뭐 역사적 신고가, 52주 신고가 이러한 위치인데 그런 종목군들은 사실 매매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강통신처럼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은요. 최근에 가장 낮은 가격이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카카오, 네이버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 샀을 때 밀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손절선 생각 안 하고 올라오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은 이렇게 손절선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저는 충분히 대한강통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이제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5G 관련주인 대한광통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 방에서만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꼭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